네, 안녕하세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조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8월에 두 번째 보이는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여름 특별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상으로는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게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요. 요즘에 뭐 좀 일교차가 심한 거라 좀 얘기를 드려야 되나? 요즘에 그 밤 시간대는 조금 선선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몸에 좀 열이 많아서 그런가 덥다 하면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냉방병 때문인가 이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뭐 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면은 조금 걱정도 하시고 좀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또 게스트분이 어떤 분인지 사전에 또 많이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 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보다는 오늘 게스트분을 또 기대를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번 달 여름 특별편에서는 저희 송정 서플릭 대표님과 함께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한 서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어떤 특별한 게스트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일단은 화면상에는 지금 옆에 계시는데 제가 아직 소개를 안 드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부산의 모든 것,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이 데이트 코스까지도 모두 다 알려주는 주식회사 코스웬 콘텐츠 우리 정소리 대표님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대표님. 네. 날씨가 좀 많이 덥지 않던가요? 어땠어요? 오늘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을 위해서 옷을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신. 오늘 다른 회의가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입었어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있습니다. 캐주얼하게요. 네. 저희는 혹시 저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이 방송 때문에 옷을 이렇게 딱 멋있게 이렇게 또 정장 스타일로 차려입고 오신 건 줄 알고 네, 그건 아니라고 절대 고개를 흔드시는군요. 네, 자, 저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저희 또 애청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제대로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정보들을 사진 영상 컨텐츠로 만들어서 부산 언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전파하고 있는 코스앤 컨텐츠의 대표이사 정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무척이나 고대하고 저 역시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저희 정소리 대표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야, 다시 한번 우리 보이는 라디오 정말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표님이 나온다고 오늘 벌써부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상단에 보면은 부산 언니 최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안녕하세요 부산 언니 출연 대박이다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앞전 주에 연예인 닮으신 분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도 연예인 나오시나요? 나오시네요라고 어떤 분 연예인 닮았다고 올려주셨는지 한번 어떤 분 닮았는지 저희 대표님 한번 물론 마스크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올려주셔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언니 아니고 오빠가 나왔네요라고도 해주시고 언니가 오빠였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또 아르케님께서는 이 마이크 전달이 좀 잘 안 되는가 이게 잘 안 들려요라고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볼륨 조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 언니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여자분이 네. 대표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진짜 부산 언니를 운영하는 분들은 다 여자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그 식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그래서 이제 댓글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오빠가 나왔는데 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도 그 예전에는 정말 뭐 맛집이나 뭐 또는 뭐 어딘가에 좀 부산에서 이 핫스팟 좀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 페이스북을 검색을 하면은 부산 언니 굉장히 예전에는 많이 또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기 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연애도 하고 이성 친구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서 아무래도 어디론가 좀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하면은 물론 제 이성 친구까지도 부산 언니 검색을 해서 이 성공을 했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네. 야, 그러면은 우리 또 대표님이 나와 주셨으니까 혹시 부산 언니 그 창업을 하시기 전에 부산 언니 이제 뭐 이 포스팅을 하면서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점이나 혹시 맛집이 있었습니까? 맛집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네네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 소상공인 분들 중에 매출이 안 올라와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많겠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갔을 때 떡볶이 가게였었거든요. 네네. 그 떡볶이 가게에 우연찮게 그냥 삼겹살을 올려서 삼겹살 떡볶이를 만들어 보자. 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그 가게의 매출이 7배 이상 이제 일곱- 뛰어버리는 거죠. 와. 그런데 그분의 사연은 네. 그 다음 학기에 자기 따님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네네. 저희 SNS에 소개됨으로써 매출이 올라가서 다음 학기에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좀 울면서까지 좀 감사하게 해주셨던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뭐 오래 전이지만은 한참 좀 힘든 시기였을 네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소상공인 분들 중에도 물론 정말 음식을 또 맛있게 그리고 또 이쁘게 이렇게 만드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맛있는 음식, 그 이쁜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없어지시면서 많이 네네. 없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셨는데 대표님 굉장히 좀 좋아하는 특이하긴 해요. 그죠? 떡볶이에 삼겹살이 올라갔는데 네. 야,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음식을 이제 사진을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그 집이 이제 정말 대박이 네. 터진 거네요. 네. 울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네. 이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다양하게 뭐 부산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맛집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곳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창업 스토리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부산의 매력을 잘 알려주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 주식회사 코스웬 콘텐츠는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시게 된 걸까요? 사실은 저는 학교 선생님을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요. 네네. 예,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었고 하지만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과 제가 이제 적성이 안 맞다는 거를 교생을 나가면서 빨리 일찌감치 알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빨리 교생을 하시면서. 예, 교생을 하면서 네네네.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냥 잘 가르치면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네. 이 선생님이 뜻이 앞선 자의 날생자더라고요. 그래 먼저 살아본 사람이 선생님인데 진짜 학생들도 먼저 살아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얻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당시 때 다양한 경험이 없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생을 나가서 선생님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뭐 당구장이라든지 막걸리집이라든지 다양한 장사도 해보고요. 그래요? 예, 창업도 해보고 네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다양한 업종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어플리케이션 네네. 개발까지요? 야. 그런 도전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게 아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떤 뭐 앱을 만드신 건가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때 만들었던 앱은 네. 소상공인들이 자기 모바일 홈페이지를 어플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을 했었고요. 네네네. 또 두 번째 어플은 보험 하시는 영업 사원분들이 자기의 모바일 명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두 개를 개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이
자기가 자기 모바일 홈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그 앱에서 네. 실시간으로 할인 쿠폰을 올리게 되면 이 쿠폰의 데이터가 보험하시는 분들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럼 보험하시는 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험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객에게 감사의 선물로 판촉물을 우산이나 달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실시간으로 올린 할인 쿠폰을 보험하시는 분들의 고객에게 제공을 하고 그 고객은 소상공인 분들을 찾아가서 할인된 혜택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관계의 서비스를 만들었었습니다. 와. 처음에는 선생님이 되고자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교생을 하시면서 중도에 이거는 나랑 좀 잘 안 맞구나. 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이게 선생님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네. 않은 거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네. 텐데. 사실은 네. 이제 교생을 나갔을 때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는 네. 제가 지리교육과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네. 지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대학교에 가면 자기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장래 희망을 가져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안 가고 다른 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지 사회에 나갔을 때 불안한 요소는 없는지 등등 제가 가르쳐야 될 과목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네네.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 없던 제가 이제 너무 싫어서 네네네. 경험을 좀 더 갖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되려고 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그 내공을 좀 더 쌓고 네. 정말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이후에 다시 선생님이 되어도 늦지 않겠다 네. 하는 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또 개발도 하게 되고 이제 또 창업까지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 선생님도 굉장히 대표님 잘 어울리실 것 같다. 네, 저희 부모님 모습이. 두 분이 다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렇군요. 예. 이제 또 교육자 집안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예. 이어가려고 했던 네.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뭐 부산 나아가 뭐 전국에서도 정말 뭐 부산 언니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없을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또 창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그렇게 또 준비를 하시고 이제는 또 부산에서는 이게 맛집과 핫스팟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또 소개를 또 굉장히 또 잘 해주고 이게 그 준비를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네이버 블로그에 맛집 등 포스팅을 하는 유명 블로거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았던 걸로 네네,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뭐 그 파워 블로그로 활동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많았는데 왜 그 당시에 부산 언니 페이스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굉장히 또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블로그라는 거 자체는 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식이면 그 당시 때 페이스북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도 모바일에 강제적으로 피드에 뜨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사진과 영상을 올렸을 때 네.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블로그랑은 틀리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올린 사진에 바로 어떤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제가 바로 반응을 해주고 그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채널 때문에 페이스북을 너무 재밌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또 많은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제 공개가 네. 되니까 소통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산 언니에 대한 이 관심도가 기가 없어지고 쭉쭉쭉 네네. 이렇게 되게 된 거네요, 그죠? 야. 그리고 제가 파워 블로그처럼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정보를 줬던 게 아니라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타지에서 온 사람이 부산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부산 사람들은 항상 부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타지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눈으로 부산을 사진을 찍고 영상으로 재해석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독자들이 상당히 좋아해 줬던 걸로 기억나요. 아, 대표님이 그러면은 원래 고향이 부산 분이 아니신 거네요? 네, 경북 영주입니다. 네. 경북 영주에 계시는데 부산에 대한 그런 맛집을 어떻게 대표님이 더욱 많이 알게 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그 우연찮은 계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었는데 그때 2014년도에 부산의 한 모 기업이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이 왔었고 네. 그래서 모든 직원들하고 짐을 싸고 여기에 인수인계를 해주려고 2014년 4월에 부산에 오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그러면은 정말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뭐 이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아무래도 부산에 있는 분들도 뭐 저 역시도 좀 그랬어요. 정말 주변에 뭐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뭘 먹어야 될까 하면은 보통 정말 뭐 가까운 거리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아니면은 뭐 데이트를 한다면은 뭐 횟집을 간다거나 일반 뭐 고깃집을 간다거나 보통 그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서도 대개 부산 언니를 통해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도 정말 이게 다양한 맛집을 좀 찾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야, 이 전국에 그 다 계시는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부산 언니를 통해서 이 대표님 말씀대로 부산에 왔을 때 아무래도 부산에 또 관광 명소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랜드마크도 있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 좋은 부산에서 좀 어떤 음식을 좀 먹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그 고민을 해결을 해주셨네요, 정말. 네네.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맛집을 어떻게 처음에 올리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네. 인수인계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인수인계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낮에는 열심히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인수인계를 해주고 그 말씀해 주셨던 네네. 어플리케이션 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밤에는 저희가 여기 부산에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다 보니까 너무 심심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녁 시간에 네네네 그 심심한 시간에 최대한 부산을 1년 동안 사실 있는 거였었거든요. 일단은 계획은 1년이었어요. 네네, 인수인계 해주는 기간이 1년이었었는데 그 기간이 1년이었구나. 그 계약이 네. 끝나기 전까지 부산에서 제대로 한번 놀고 먹고 즐겨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열심히 맛집과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핫플레이스들을 막 찾아다녔던 거죠. 찾아다녔던 거. 네. 그러면은 대표님도 혹시 그 당시에는 뭐 파워블로거나 아니면은 올라와 있는 그 위주의 네. 포스팅된 위주의 내용으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직원분들과 함께 1년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우리 저녁 시간에 물론 친구도 없고 하니까 뭐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보자 해서 네네. 직접 그러면 직원분들과 움직이시게 된 거예요. 포스팅을 보고 가신 거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죠. 포스팅을 보고 처음에 찾아갔었고 네네네. 다만 그 포스팅 때문에 찾아간 그 가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하게 저는 간판만 보면 네. 느낌이 와요. 저 집은 느낌이 네, 왔어. 뭔가 네. 틀리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네네네. 그런 집들을 찾아가거나 외형적으로 아니면 뷰가 너무 이쁜 곳들을 찾아가서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배낭을 메고 주말에는 삼복도로 쪽을 한번 걸어본 적도 있었어요. 삼복도로 예, 쪽을요? 동구 초량동 이쪽으로 삼복도로 쪽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좀 내공이 비춰지는 그런 맛집들을 하루에도 한 5끼 정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 삼복도로에 배낭을 메고 정말 이거는 맛집을 한번 이 숨어 있는 그런 맛집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셨네요. 그게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것도 발굴해내는 재미가. 이 발굴해낸 그 재미 속에서 이제 맛집을 한 군데 한 군데 올리다가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이 부산 언니를 찾게 되고 또 알리게 된 거네요. 네네. 야, 이건 정말 뭐 실질적인 계획을 잡고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었었네요. 네. 야, 놀랍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전해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맛집을 뭐 취미 삼아 하나하나씩 올리다가 부산 언니로 정확한 그 명칭을 네. 달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직접 찾아다닐 때는 네. 사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명이 부산 언니가 아니라 부산 맛집 여행이었습니다. 부산? 맛집 여행이었었어요. 부산 맛집 여행. 예. 느낌이 너무 흔한데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사실 이거를 누가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라는 네. 생각을 구독자들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정보만 딱 소비를 하고 이 좋은 콘텐츠는 누가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콘텐츠를 올리는 이 당사자를 조금 더 애착 있게 만들까 네. 해서 부산 언니라는 살아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듯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캐릭터를 그려서 네네네. 실제 부산에 살고 있는 언니가 대화하듯이 그때부터 이제 저희 회사 식구들하고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군요. 이 부산 언니라고 하니까 또 무엇보다 뭔가 굉장히 그 친근감이 네네네. 느껴지니까 그러면은 그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부산 언니를 보고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온다거나 그 혹시 뭐 맛집 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오기도 했었겠네요. 그 부산 언니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네. 실제 옆집에 살고 있는 언니한테 대화하듯이 저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데이트 코스 좀 알려주세요라는 실제 언니한테 물어보듯이 메시지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었고요. 네네네. 그런 댓글이나 메시지를 보고 나서 저희가 마치 대답하듯이 그 데이트 코스를 추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다시 재업로드 하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끈끈한 의리 같은 아. 의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실제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언니가 좋아한다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독자들도 알고 있어서 네. 새로운 가게가 오픈했을 때 부산 언니 스타일이라고 하면 네. 먼저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저희 구독자들이 저희 쪽에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이게 다시 저희가 얘기를 돌려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또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저 역시도 그렇고, 네, 저희 방송을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부산 언니 하면은 정말 뭐 맛집이나 뭐 핫스팟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어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봐서는 또 저희 또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에 그 뭐 창업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1년 정도 이 부산에서 계시면서 좀 알려드린다고 했나요? 네. 네,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전해드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가 맛집 하나하나씩 이렇게 뭐 포스팅하고 올리다가 이거는 정말 창업을 해야겠다. 이 직원이랑 이 부산에서 뭔가 준비를 해봐야겠다. 느끼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확실한, 부산에 1년 동안 부산에 있을 수밖에 없던 계약 관계였었고 네네네. 1년 뒤에는 저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러 이제 서울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네. 제가 그 1년 동안 저만 포스팅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원 낮에는 저희 직원이 부산 맛집 여행이라는 페이스북에 네네네. 컨텐츠를 올리고 밤에는 제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1년이 끝나고 서울로 가기 전쯤 됐을 때 그때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이 이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SNS에 던졌던 이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상당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데 이게 네. 전문가로서 직업으로서 어떻게 탄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실제로 SNS 전문가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었는데 이게 덜컥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네. 3억이라는 예산을 줬고 네네.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75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는 75명의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당시 때 청년 백수다 아니면 삼포세대라 해서 취업이 그래도 안 되는 시기였었거든요. 좀 어려운 시기였네요. 네네네. 취업을 하기에는. 그 당시 언론사나 신문에도 항상 헤드라인이 청년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상당히 컸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 중에 가장 성실했고 가장 센스가 있었던 센스가 있고. 네, 그 친구들 12명을 선발을 해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미로 시작했던 이 채널을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산 언니도 생각을 하게 됐고 부산 오빠라는 캐릭터도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부산 오빠는 알고 계셨나요? 이 잠시 후에 이 부산 언니에서 부산 오빠 그리고 또 다른 또 캐릭터 더 있습니다. 네, 더 있는데 2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야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1년 이후에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올라가기 전에 네. 대표님 이제 전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네. 그 말에 이거 뭔가 준비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부산 언니 정말 제대로 이제 정말 시작을 하게 된 거네요. 그죠? 네네. 창업으로. 야, 그러면은 그 부산 언니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보람됐던 적은 어떤 때가 좀 보람이 되셨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소상공인 분들이 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와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는데 한번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다. 네. 혹은 제가 네일을 받지는 않는데 네일샵 사장님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냥 해주시고 네. 뭐 미용실 원장님도 한 번씩 가게 되면 뭐 새로운 파마약이나 네. 새로운 어떤 기술로 컷도 이렇게 그냥 해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그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항상 저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많다라는 것만 해도 네. 이게 참 뿌듯하더라고요. 예. 야, 그럼 또 뿌듯했던 게 당연히 그만큼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죠? 네네. 네, 소상공인 분들과 이 주변에서 정말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님께 그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래도 정말 그게 굉장히 또 뿌듯하고 네. 이 보람되었다라는 네.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아무래도 그런 뭐 보람되고 좋았던 점이 있으면은 반대로 힘들었던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혹시나 이제 부산 언니를 또 창업하고 이 대표님으로 계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혹시 없었을까요?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요. 아. 코로나 힘든데 지금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죠. 네. 예전에는 저희가 SNS에 소상공인 분들을 소개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네네. 돈을 받지 않았어요. 돈을 받지 않았고 음. 그냥 제가 좋으면 컨텐츠를 올려줬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부산 언니를 계속 키워오면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것들을 인정받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부산 언니를 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오게 되면 네네.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굿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굿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부산 언니에 올라가는 어떤 컨텐츠들을 지금도 댓글에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물어보시는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 수익을 얻어서 그 수익을 가지고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굿즈들을 만들어서 면세점이나 그리고 공항 면세점 그리고 공항 면세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샵인샵 형태로 핫플레이스의 샵인샵 형태로 네. 캐릭터 상품들을 입점을 시켜서 해외 관광객들한테 부산을 기념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재밌게 만들었던 그 물건들이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해외 관광객들한테 그거를 선사할 수가 없으니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예. 네, 살짝 카메라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야 그러면은 이게 정말 이제 많이 힘들어지셨네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다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큰 꿈을 또 더 이뤄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게 이게 좀 아쉽게도 많이 힘들어진 좀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부산 언니 앞으로의 또 이 위기를 좀 발판을 삼아서 이 특별한 또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부산 언니에 대한 또 앞으로 향후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사실 부산 언니의 꿈이 있습니다. 부산 언니 꿈은 먼저 부산을 대표하는 캐릭터 네네네. 될 수 있는 거 그게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 언니를 사랑해 주셨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독자분들과 같이 부산 언니 체크카드, 부산 언니 신용카드를 만들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부산 언니 체크카드와 부산 언니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하신 분들은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서울로 여행을 가거나 타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네네네. 조금 더 할인된 혜택이나 조금 더 대우받으면서 아 부산에서 온 언니구나 조금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2의 신분증 같은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또 저희 회사의 꿈입니다. 야, 이 앞으로 뭐 또 향후 계획도 그 앞으로의 포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산 언니가 좀 가져올 이제 변화가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저희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어떤 또 댓글이 있는지 한번 글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뭐 교생 선생님에 대한 얘기 처음에 저희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니 선생님을 뒤로 하고 막걸리 집이라니 막걸리 집을 네네. 그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그러면 운영을 하셨던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6개월 했어요. 운영을 하시고 네. 그 당시에 막걸리 많이 드셨겠네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네? 막걸리를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팔았어요? 예,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왜 6개월 만에 어, 그만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거든요. 네네네.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다른 도시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네. 다니는 동안 동안에 예, 제가 워낙 막걸리를 좋아했었어요. 네네. 왜 비 오는 날에만 막걸리가 땡기지? 그러면 365일 비가 내리게끔 하면 막걸리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네네. 365일 비 내리는 막걸리 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팔았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혹시나 이제 막걸리 집을 창업을 앞두신 분이 계신다면은 야, 365일 비가 오는. 네. 이거 한번 또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대표님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해도 할 수 있고 될 수가 있구나라는 말씀 좀 전해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맛집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뭐 부산 언니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굿즈를 준비하면서 조금은 힘든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다라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은 끝으로 이제 벌써 저희 또 정소리 대표님의 이 또 창업 스토리 부산 언니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잠시 후에 또 바로 26회차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저희 정소리 대표님께서 부산 언니 창업편을 끝으로 청년 창업에 대해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뭐 특별히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뭐 창업을 준비하게 되면 다양한 명사들, 연사들한테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건데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창업을 하게 되기 전에 내가 이 창업을 하고 나서 1년 뒤든 10년 뒤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을 항상 이정표처럼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경영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이라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 선은 내가 선을 베풀자. 두 번째 선은 선을 베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획선을 그어야 될까? 세 번째 선은 앞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기 위한 나만의 획선을 긋고 그 선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경영 철학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될 회사 식구들에게도 우리가 회사가 위기가 생겼을 때도 항상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그만큼 경영 철학이라는 거는 창업을 하기 전에 나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나중에 내 마음이 흔들어졌을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경영 철학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요즘 창업 지원금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없이 그냥 지원금만 받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믿고 따라와줄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를 한 1년 정도는 인건비에 대한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본은 확보를 해두고 창업을 하는 것이 뭔가 그 직원 내가 번 돈으로 그 직원한테 그걸 지불하는 이 경험이 그 사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파트너들하고의 관계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더 두터워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확보하고 알바를 열심히 하시던 확보를 하고 상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뭐 그 청년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또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경영 철학부터 해서 네, 그리고 또 이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못다 했던 이야기는 잠시 후 26회차 방송에서 계속해서 저희 그 코스앤 콘텐츠 정소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뭐 그 창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 그리고 뭐 부산 언니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부분 무엇이든 계속해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후에 60초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방사수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초 후에 뵙겠습니다.